조금 전에 정치권 소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건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가 평택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눈길을 끈 대목은 따로 있었는데요. 우리 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무기들이 선을 보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대한민국 육해 공군의 위용을 한눈에 보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주 든든하실 것입니다. 적의 도발을 결코 허용치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집단 강화팀. 300km에서 800km까지 다양한 사거리와 능력을 가진 탄도미사일 현무2입니다. 사거리 800km 현무2는 오늘 최초로 국민들 앞에 공개됩니다. 우리의 평화 의지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고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막고 반드시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입체적인 요구, 대전 작전이 강한 최신의 전투기입니다. 예, 우리 장병들, 우리 병사들이 마지막에 강군이라고 하는 글자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걸 예전에 매스게임이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입니다. 김태현 변호사, 문학평론가 박철아 교수, SBS 인광기 논설위원, 그리고 오늘 공개된 전략무기들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해 주실 무기 전문가라고 해도 되죠? 국방안보 포럼의 양욱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국군의 날 기념식 조금 전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정말 영화처럼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 박철아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텔레비전으로? 전체는 못 봤고 부분 봤습니다. 예, 아주 요즘 사실은 그 북한 위협 때문에 우리 국민들 많이 불안해하시고 과연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재래식 전력으로는 우위라는데 그러면 우리 군은 도대체 저런 그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 앞에서 뭘 하는가 이런 불만을 가지신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소리 없이 조용히 우리 군도 스스로 힘을 키우고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유사시에 본인들이 가진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행사였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이 시점에서 평택 제2함대에서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리게 된 그 의미, 그리고 오늘 국군의 날을 맞아서 우리 군은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하게 얘기한 대목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군의 막강한 위용은 조국 수호에 목숨을 바친 순국 장병들의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특히 이곳 2함대 사령부는 서해 NLL을 수호하기 위해 죽음을 불사한 우리 군의 혼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항일 독립투쟁과 광복군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순국 연령들의 기계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무모한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으로 맞설 것입니다. 이기는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지휘관부터 병사까지 애국심과 사기가 충만한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이 국민과 하나가 되어 최상의 안보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국군 장병들에게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예, 북한의 도발을 막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해야 하도록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강조를 했습니다. 인광기 위원,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 어떤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까요? 예년과 달라진 게 두 가지가 눈에 띄는 게 있죠. 먼저 날짜가 10월 1일이 국군의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년과 달리 나흘 앞당겨서 오늘 했어요. 그것은 앞으로 계속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에 나흘을 앞당겨서 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장소가 지금 하고 있는 해군 기지 제2함대 사령부입니다. 평택에 있는데 이렇게 해군 기지에서 한 것은 올해가 69주년 국군의 날인데 69년 만에 처음입니다. 해군 기지에서. 그동안에는 계룡대라든가 또는 체육관, 운동장이나 잠실운동장이라든가 서울공항 이런 데 곳에서 했었는데 해군 기지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천안함과 연평해전 등이 일어난 상징적인 장소다. 그러니까 해군 2함대가 이쪽 서해 쪽을 관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기리기 위해서 반영이 됐다 하는 거고요. 그동안에 계룡대에서 하다 보니까 좀 장소가 좁아가지고 아무래도 육군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육해공군이 고루 함께 전력을 보일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특히 함정이 갈 수 있는 곳은 해군기지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저 장관이 해군 출신이라서 이런 거 아니냐 하는 뭐 이런 소리도 있어서 질문을 했더니 군 관계자가 그건 아니고 한꺼번에 이렇게 다 모일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이 함정이 육지로 들어올 수는 없지 않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장소를 옮긴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오늘 육군 특전사 대원 150명 집단 강화라든가 한미 양국군의 연합 고공 강화 그리고 공군 특수 비행팀의 블랙 이글스 비행, 특공 무술 격파 시범 이런 것들도 펼쳐졌는데 예년과 달리 이 병력이나 장비가 많이 동원되는 각종 시범 이런 것들은 많이 축소가 됐고요. 식전 식후 행사도 한꺼번에 통합이 된 단일 기념식이 펼쳐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오늘 단순히 몇 시간만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동원되지 않고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간소화했다 이렇게 설명을 우리의 병사들, 우리의 아들, 딸, 또 동생들이 될 텐데 조금 전에 특전사 장병들인가요? 특전사 병사들인가요? 머리로 그냥 기왓장을 마치 그냥 도미노식으로 계속해서 그 격파하는 장면 보니까 대단하기도 하면서 저러다 혹시 다치진 않을까 걱정되고 말이죠. 예, 특전사 인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저 작전팀 인원들인데 저 경우는 전부 부사관 이상급입니다. 간부급들이고 특히 일반 병사가 아니고 일반 병사 부사관 아닙니다. 이상이에요. 예, 부사관 이상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훈련이 잘 돼 있고 그야말로 뭐 북한군을 일당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전시가 되면은 가장 먼저 적진에 투입되는 인원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시절에 또 지금도 사실은 가끔 생각해 보면 그래요. 북한도 이런 특별한 날이면 저런 행사들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런 특공 무술 같은 것들 예, 그렇습니다. 보여주고 예. 저희가 조선중앙 TV로도 보고 말이죠. 예. 한국의 특전사 요원들하고 북한의 그런 특수 부대 대원들 간의 어떤 무술 실력이라고 할까요? 예. 어떻습니까? 뭐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제 예전에 그 우리가 태권도가 주 어떤 그 이 무술이었는데 이 북한의 격술이라고 부르는 그 이제 격술을 하는 북한군 인원이 와서 한번 해봤더니 태권도가 밀렸다라고 해서 특공 무술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고 있으면은 우리 군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무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라이브 마가라고 해서 그 크라이브 마가라고 해서 이스라엘에서 쓰는 특공 무술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특전사에 도입되기도 하고 무사트라고 해서 이제 그 UDT 실 요원들만 쓰는 또 별도의 무술들 같은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마치 영화에서 보면은 그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영화, 움직이는 쉬리, 뭐 예, 공조 맞습니다. 이런 예, 데 나오지 예. 않았습니까?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봤을 때는 이런 현란한 기술들이 북한군에서는 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어떤 의지, 그다음에 그 의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장비라는 측면을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실 그간 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한 작년 정도부터 이런 특수부대에 관한 어떤 관심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참수부대의 능력 확보라는 차원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좀 아직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한 30년이 넘은 그 기관단총 같은 것들을 아직도 써야 되는 이런 상황들, 뭐 기본 화기부터 시작해서 장비들까지 좀 많은 부분을 보강해 주십사 하고 일선에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좀 꼭 이 말씀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오사마 빈 라덴 제거할 때 말이죠. 파키스탄에서 예. 당시 그 네이비실 예, 맞습니다. 요원들이 그 임무를 수행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헬멧에 특수 카메라까지 장착해서 백악관 상황실에서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이비실 요원들 그 모습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전에 그 참수작전에 투입될 요원들이다 이런 말씀하셔서 그런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특수부대원들의 어떤 능력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개인적 능력으로는 세계 수준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대표적으로 보실 것이 아덴만 여면 작전 때 보시면은요, 이때 그 우리 해군 저격수 중에 한 명은 헬기에서 이동하는 헬기에서 저격을 해서 이 로켓포로 공격하려는 해적을 사살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과연 저런 적군 안으로 들어가서 침투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이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미국에게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군도 뭐 공군이 특수작전 수송기 같은 것들을 좀 개발하고는 있는데 뭐 헬기부터 시작해서 좀 많은 좀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뭐 영상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말 대단한 실력들입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우리 군에 대해서 믿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강인한 무술 실력을 우리 장병들이 뽐내고 있는데요.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에 해군함까지 등장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훈장까지 주고 말이죠. 김태현 변호사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보였습니다. 예, 사실 뭐 이렇게 국군의 날 행사가 그렇게 많이 보도되지는 않았거든요. 작년에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의뢰에 있는 행사건이하고 그냥 지나갔었는데 올해는 또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안보 위기가 좀 가중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국군의 날 행사가 조금 더 중요하게 부각된 측면이 있죠. 그런데 지금 오늘 저 행사들을 보니까 나름대로 앞서 양욱 의원도 잘 설명을 했지만 우리나라에 가져온 어떤 무기라든지 어떤 병사들의 어떤 저런 용기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이제 마음을 놓이는 그런 어떤 순기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예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국군의 날 뭐 열병식이라고나 할까요? 행진 이런 거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국군의 날 기념식 보면은 그때보다 규모가 엄청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때는 지금 공원으로 바뀌었지만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공원으로 바뀐 여의도 광장, 그때 당시 5.16 광장이라고도 불렀었는데 거기에서 10월 1일 날을 맞이해서 한 달, 최소한 한 달 전부터 군인들이 텐트 쳐놓고 거기서 준비를 해서 엄청나게 지금 나오는 것이 대통령이 차량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걸 열병이라고 부르는데 군대에서는 이제 분열이라고 그래서 저기 서 있는 군인들이 쫙 본부석을 향해서 걷는 그렇죠. 그런 거 그리고 뭐 지금 탱크라든가 이런 무기들이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비행기들이 날고 그래서 대단히 아주 무력 시범이 엄청나게 보여졌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특히 올해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규모가 축소되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위중한 상황에서 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박철호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저런 군인들이 참여하고 자신들의 무기를 선보이는 행사를 뭐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로 하고 거기에 국력을 쏟아붓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저렇게 국군의 날 기념식을 하고 말이죠. 뭐 북한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구소련이라든가 특히 중국 이런 흔히 좀 공산주의 혹은 권위주의 사회일수록 그런 군대 위용을 보여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회에 비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아주 커다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 임관기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국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의 연장으로서 저런 말하면 실용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행사라는 것을 저는 뭐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워낙 그 북핵 위기 상황이 엄중한데 그 와중에도 우리 군이 저렇게 아주 컴팩트한 모습으로 군 본연의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자신감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저것을 군은 흔들리지 않고 지금 말하는 국가와 국민의 보호와 안전이라는 그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구나라고 읽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선보이는 우리나라의 이른바 핵심 무기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양욱 의원은 어떤 무기들이
눈에 들어오던가요? 뭐 일단은 사실은 이제 그 미사일 체계들이 많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그 현무2나 현무3 같은 이런 미사일들이 들어왔고요. 특히 이번에 공개된 현무2 미사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대통령이 그 직접 참관을 하시기도 했던 현무2C라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사거리가 제일 멀리 나가는 800km 정도 나가는 그런 발사관이 선보였습니다. 이게 현무2가요? 현무2C라는 것이 공개된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직접 이미 여러 대가 있는 것 같은 실전 배치 거의 된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는 굉장히 직사각형으로 된 것이 현무2고 2C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동그랗게 된 조그만 것이 현무3 그러니까 이 순항 미사일에 해당합니다. 현무2와 현무3의 차이는 2 같은 경우는 탄도 미사일 북한이 많이 쏘고 있는 이런 그 스커드나 그런 것 같은 탄도 미사일 성격이지만 현무3 같은 경우는 정밀하게 타격이 가능한 순항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좀 집중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화면으로 잠깐 지나갔지만 타우러스 미사일 같은 것들 이게 소위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북한의 뭐 예를 들어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동상을 파괴할 수 있는 정도의 정확도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타우러스라는 이름은 또 어떻게 붙은 겁니까? 타우러스는 사실 이제 이걸 우리의 무기 체계가 아니라 유럽의 무기 체계를 이제 들여와서 우리 F-15K라는 전투기에서 이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타우러스 미사일 같은 경우는 한 거의 500km 이상 정도를 날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런 식으로 낮게 비행을 합니다. 마치 비행기처럼. 예, 맞습니다. 저공 비행을 하기 때문에 레이더나 이런 곳에 잘 포착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경로를 따라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산의 어떤 지형을 따라서 이런 저공으로 지형을 따라가는 비행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산에 부닥치지 않고 피해가면서. 예, 피해가면서 그런 비행까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목표를 때릴 경우에는 지금 화면은 자세히 안 나오지만은 건물의 한 2개, 3개 층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하 벙커에 있는 적 지휘부까지 파괴할 수 있도록 고안된 무기라고 볼 수 있고요. 저러한 정밀 무기들이 소위 얘기하는 참수작전 능력에 있어서 핵심적인 무기 체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상당한 경고의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타우러스의 맞습니다. 실사격 타우러스 훈련 장면입니다. 예, 장면이고 사실은 저 이제 보시면 아주 가운데 똑바로 들어갑니다. 예. 거의 오차가 한 1, 2m 정도 되지 않는 정도의 그러니까 충격이 있는데 그때도 터지지 않고 계속 예, 맞습니다. 들어가는군요. 들어가서 일정한 그 깊이 안에서 터지도록 고안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무기 체계를 활용할 경우에 적 지휘부는 곧바로 섬멸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상당히 좀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북한의 일단 탄도미사일 발사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과연 우리나라는 북한의 이런 미사일을 제어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있느냐 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런 무기들도 오늘 좀 선을 보였습니까? 예, 소개가 됐습니다. 이 페이트리어트 팩2와 그다음에 천궁과 같은 이제 소위 그 대공 미사일이 소개가 됐는데요. 조금 좀 안타까운 측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이트리어트 팩2 같은 경우는 탄도 미사일 요격 능력이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능력이 좀 제한되는 구형 체계고 그래서 이것을 팩3라는 것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팩3라는 것은 팩2보다 사이즈가 더 작긴 하지만은 정확하게 적 미사일을 맞춤으로써 핵미사일을 공격을 하더라도 이 탄두를 파괴함으로써 핵폭발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흥미롭게 바라볼 것은 천궁이라는 이제 미사일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미사일인데요. 원래는 대공 미사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투기를 잡는 미사일로 개발이 됐는데 이 천궁의 이 개량형 천궁 PIP라고 부르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스커드 미사일을 직접 맞춰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020년대 초 정도에는 실전 배치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천궁 일반형입니다. 저건 이제 항공기를 잡기 위한 것이고요. 저것도 이제 개량형 같은 경우는 또 앞에 뭐 이렇게 귀날개 같은 것도 달려 있어서 아주 정밀하게 조작이 가능하고 마치 페이트리어트 팩3처럼 정확하게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뭐 사드가 논란이 많지만은 예. 어쨌거나 이 넓은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드 정도의 사거리를 갖는 미사일이 또 필요하고요. 우리는 LSAM 그 L은 이제 아마 롱 레인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이 LSAM이라는 새로운 무기 체계들을 지금 개발에 착수했는데 안타깝게도 2020년대 정도 돼야지 등장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양욱 의원 나오셨으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와 북한의 국방력을 비교했을 때 특히 이런 무기 능력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연하게 우리가 훨씬 잘 사니까 우리가 훨씬 대단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북한에 있던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사실상 재진입 기술까지 확보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북한이 정말
그 무기 능력이 우리를 앞서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 말이죠. 무기 능력이 앞서간다는 것은 좀 과장된 말씀이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결국 과학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훨씬 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훨씬 사실은 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ICBM급보다 더한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ICBM으로 해외에 있는 나라를 공격할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개발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이러한 한계들, 그러니까 뭐 GDP 차이가 거의 뭐 한 40배 이상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밀리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그렇죠. 것이 바로 그 아니냐. 부분이죠. 예.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그런 걱정이 이해가 가고, 사실은 뭐냐 하면은 우리 군의 비용들의 상당 부분이 기존의 병력을 먹고 입히고 재우고 월급 주는 데 대부분이 쓰여집니다. 3분의 2 이상이 기존을 유지하는 데 쓰여지고요. 실제 무기 체계를 구매하거나 전력을 늘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1조 원 정도, 그러니까 40조 정도 예산에서 11조 정도밖에 이런 무기 체계 증강에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들을 잘 바꿔내서 실질적인 강군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 얘기하는 국방개혁의 방향인데, 이런 개혁의 방향이 실제 북한을 바라보고 북한에 대한 위협을 국민들이 든든하게 믿을 수 있게 막아내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바꿔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북한군이 아무리 약하다고 하지만은 이 적에게 제일, 그러니까 적이건 아군이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군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떤 의지를 갖고 싸우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보통 뭐 이런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면 북한이 오합지졸이고 뭐 이렇게 뭐 총알만 날라오면 도망갈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북한군은 일반 병사도 10년 가까이 복무를 합니다. 그러면은 상당한 노하우가 쌓여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무리 지금 우리가 북한의 체제를 무시를 하더라도 그 수령옹이라는 어떤 그러한 목적을 향해서 굉장히 잘 모여진 군사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옹이도 아니고 결사옹이 아닙니까? 예, 수령 결사옹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적의 의지를 확실하게 꺾을 정도의 그러한 능력을 갖춰내는 것, 이게 뭐 단순히 좋은 무기를 사오거나 개발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을 정말 우리 군의 체질을 바꿀 수 있도록, 뭐 그동안 잘해 오셨지만 잘해 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상황이 더욱더 달라졌기 때문에 강한 모습들을 더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방금 양욱 위원이 얘기한 대목 잘 기억하셨다가 추석 연휴 때 가족 친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실 때 한번 또 이야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력이 보다 더 확고하게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그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까요? 아마도 현 정부에서 해주셔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기반을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보통 무기 체계라는 것이 어떤 제대로 된 것이 나오려면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배 같은 것만 하더라도 어떤 능력을 갖추려면 그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요.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 주셔야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더욱더 어떤 북한의 높아지는 위협을 막아낼 수 있는 대한민국 국군이 될 것입니다. 예, 양욱 위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